으로 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말 쩌는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박명수 선생님 새로운 푸사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뱃살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AI가 알게 됐지? 저는 분명 얼굴 사진밖에 안 넣었는데 얼굴 사진을 보면 뱃살도 알 수 있다. AI는 정말 소름 끼치는 상상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컴퓨아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컴퓨아이를 쓰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AI 이미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 조금 더 실용적인 목적,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AI 이미지를 다뤄보겠다 할 때 이제 가장 유용한 무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셀카 찍은 거를 이렇게 모델도 바꾸고 제품의 디테일도 이제 유지가 된 거죠. 배경도 바뀌었지만요. 그리고 그린 그냥 단순한 이미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컴퓨아이에서 되게 강력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디자이너로서 사진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컴퓨아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자기 브랜드 하시는 분들, 의류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홍보해야 될 브랜드 이미지를 사진으로 만드셔야 한다면 이제는 직접 촬영까지 하지 않아도 이런 사진 퀄리티를 직접 AI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시대다.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아이 강의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제공이 되고요. 총 18강, 각 영상들은 30분 강의 노트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컴퓨아이 워크플로우들을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켜봅니다. 오늘은 상당히 AI 쪽에서 재밌는 게 추가됐는데요. 저번에 제가 다뤘던 플럭스라는 모델이 있었죠. 그 플럭스라는 모델을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터진 거죠. 플럭스는 미드저니나 다른 뭐 이미진 3 이런 모델과는 다르게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모델을 베이스로 조금 더 아시안에 가까운 생성 결과물들을 만들고 싶다. 뭐 그렇게 하면 그런 모델 파라미터 값들을 더 추가해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특정 뭐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만들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또 트레이닝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Cvid AI에 나온 모델들을 보게 되면 이 가지수가 상당하죠. 리얼리즘 로라 이런 거는 로라를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구도의 사진들이 나오죠. 이런 사진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카툰 캐릭터 형태 쪽으로 플럭스를 좀 달아본다든지 아니면 디즈니 캐릭터 형태로 플럭스를 달아본다든지 그리고 에이시안들을 위한 플럭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런 형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아주 강력한 또 핫한 AI 모델 플럭스 기반으로 나만의 파인 튜닝을 만들 수 있을까? 나만의 로라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게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에이시안, 코리안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재패니즈 타겟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면 재패니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람의 얼굴들을 이 플럭스 베이스로 학습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학습 방법을 같이 알아보면서 직접 학습을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플럭스 로라 학습에 사용할 도구는 이 오스트리스라는 친구가 만든 플럭스 데브 로라 트레이너라는 거거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코드 없이 빠르게 이 플럭스 기반의 로라를 학습시킬 수 있는 온라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 엔드포인트들도 있지만 이 플럭스 기반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이 H100 GPU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0.0015 달러 정도가 초마다 든다. 제가 해봤을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번 트레이닝을 할 때 한 2,000원, 3,000원 정도가 든다고 계산이 되시면 되겠죠. 네, 우선 이 리플리케이트 서비스 쓰시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사인인 누르시고 GitHub으로 로그인 하라고 되어 있는데 GitHub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 서비스가 없으신 분들은 GitHub 가셔서 여기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세팅 들어가셔서 이 빌링 가셔서 카드를 등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번 트레이닝 할 때마다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카드를 잘 입력을 해서 등록해 주시고 이 리밋을 설정해 주시면은 이 리밋을 초과하는 트레이닝이 막 발생했을 경우 그 트레이닝을 중단을 하고 더 지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설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빌링 설정을 하셨다면 제가 이 설명란에다가 적어놓은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오스트리스 친구가 만든 플럭스 앱 로라 트레이너 화면이 보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트레이닝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뭐가 많죠? 입력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모델이 잘 트레이닝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얼굴이어야지 이해가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박명수 선생님의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박명수 선생님의 얼굴을 여기다 10장 넣을 거예요. 10장. 왜냐면 미니멈이 10장이거든요. 그 10장을 넣어서 박명수 선생님의 로라를 플럭스 베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을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Create New Mode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reate New Model 하고 여기다가 저는 Gpark Flux 로라라고 제가 만든 로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이나 뭐 프라이빗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인풋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 인풋 이미지가 트레이닝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10장이 미니멈이라고 하죠. 이 캡션은 근데 이번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캡셔닝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죠. 캡션이라는 거는 이 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만 트레이닝 할 거기 때문에 막 구체적인 설명은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미리 받아둔 이 박명수 선생님의 얼굴들 사진들이 있고요. 이 사진들의 이름을 조금 더 알아먹기 쉽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오브 쥐팍이라고 하고 이렇게 규칙을 맞춰서 적어놨고요. 제가 여기 쓴 쥐팍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이 트레이닝된 로라를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쓸 거잖아요. 그 쓸 때 사용되는 키워드이기도 하니까 이 키워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쥐팍이라는 키워드 여기 끝에도 계속 쥐팍이라고 붙여놨죠. 그리고 이렇게 다 이 이미지의 확장자도 똑같이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JPG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해서 여기다 업로드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했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리거 키워드가 나오죠.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쥐팍이라는 키워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생략을 해주도록 하고요. 오토 캡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따로 각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스텝은 뭐 1000번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나머지 설정은 뭐 크게 건드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크레이트 트레이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죠. 하드웨어 H100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분에 한 100원 그리고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한 2,000원, 3,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리케이트에서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들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고요. 이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미리 만들어둔 트레이닝들 결과를 몇 개 가져다가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만들어둔 룸 플럭스 로라라는 로라입니다. 역시 플럭스 베이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얼굴들 기반으로 했습니다. 인풋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인풋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제 얼굴들 기반으로 했고요. 약간 쑥스럽군요. 어쨌든 이 얼굴들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사도를 갖는지를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아웃풋이 나옵니다.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이 트레인된 모델을 여기서 러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운로드 할 것인지 우선 러닝을 이제 눌러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프롬프트를 바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죠.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고요. 포레스트라고 할까요? 포레스트.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사용하고 있고 위쪽에서 이렇게 찍은 앵글, 그다음에 헤드샷, 그다음에 셔츠는 플레인 셔츠를 입은 한 남자다. 이 정도인데 여기다가 이 로라를 트레이닝 할 때 썼던 트리거 키워드를 잘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트리거 키워드는 RUUCM이고요. 아까 G팍에서는 G팍이 트리거 키워드였죠. 그래서 끝에다가 RUUCM까지 적어주면 프롬프트는 완성이 되고요. 이미지를 추가할 필요는 없고 마스크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펙 레이시오는 사진의 비율이 되겠죠. 좀 더 그 폴트레이트 느낌이 나게 하고 싶은 분은 3:2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아웃풋은 1개, 로라 스케일 이 값은 지금 학습된 로라를 어느 정도 강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값이고요. 0에서 1까지 쓰라고 하죠. 1이 제일 센 값이겠죠. 그리고 이 스텝스는 28회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이 모델은 플럭스 모델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플럭스가 셔널이라는 모델과 데브라는 모델이 있는데 데브 모델이 훨씬 더 아웃풋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던스 스케일 3.5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2나 2.5로 낮추면 좀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스트렝스는 지금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로 적어두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로라 스케일은 엑스트라 로라를 쓰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0.8로 둡니다. 아웃풋 퀄리티는 100으로 둘게요. 그리고 아웃풋 포맷은 PNG로 해도 되고 웹피로 해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런을 눌러봅니다. 이제 제 얼굴을 학습한 로라 요걸 기반으로 플럭스 모델을 이용해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플럭스 데브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돌리는 시간당 그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되게 저랑 지금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사용했던 어떤 모델들보다 저와 비슷한 얼굴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이제 수염 자국 수염자국 너무 잘 표현된 것 같고 그리고 머리에 약간 이런 주름이 또 여기 이제 주름이 잘 들어갔죠. 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학습된 로라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웨이트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학습된 로라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운받은 파일을 보시게 되면 trained model.tar 타르라는 압축된 파일로 다운이 받아진 걸 알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아웃풋에 이 캡션들, 자동으로 생성된 캡션들이죠. 그리고 이 로라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라 파일을 저는 컴퓨아이에서 사용할 겁니다. 컴퓨아이 폴더에서 모델즈, 로라즈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원하시는 로라 파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하죠. 한복 로라도 있고 인스타 포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플럭스 로라는 플럭스 로라별로 분리를 해두기 위해서 플럭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 로라 이름을 제 닉네임으로 바꾸고 이 폴더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준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밑에다가 플럭스를 사용하는 기본 워크플로우를 불러왔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삐쭉 하나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로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방금 학습할 로라를요. 제 얼굴 로라를요. 로라 이름에서 Room Safe Tensors라고 되어 있는 로라를 선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도를 0에서 1까지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와 같은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리거링 키워드를 같이 붙여넣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에스펙 레이시오도 1:1이고 그 다음에 시드 값 0, 그 다음에 스텝스 28, 그 다음에 디노이즈도 1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플리케이트랑 원리는 같습니다. 플럭스 모델을 이제 로드를 하고 그렇게 로드된 플럭스 모델 기반에다가 조금 더 파인 튜닝된 이 로라, 제 얼굴이 학습된 로라를 얹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이 텍스트 프롬프트와 합쳐서 이 샘플러에다가 던져주고 샘플링을 하는 거죠. 로컬로 돌리면 무료긴 하거든요. 근데
플럭스처럼 좀 큰 모델을 돌리려면 그러니까 메모리가 좀 넉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워크플로우는 또 설명란에다가 제가 또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컴퓨어AI 이용해서 트레이닝된 요 제 얼굴 로라를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이고요. 이것도 유사도가 정말 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at the ocean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션 관련돼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유사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리케이트 같은 웹 UI가 훨씬 단순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컴퓨 UI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 AI를 하다 보면 뭐 인페인트, 업스케일,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레턴트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플로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컴퓨 UI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다른 로라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로라를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리얼리즘 로라도 있었죠. 리얼리즘 로라를 써서 지금 이 만든 사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이 리얼리즘 로라를 연결해서 두 개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리얼리즘 로라도 효과가 먹을 거고 요 제 얼굴 학습된 로라도 효과가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가 되게 비슷한 형상인데 약간 다르죠? 이게 리얼리즘 로라가 먹은 사진이고요. 요건 리얼리즘 로라 없는 사진이에요. 네, 이런 그 피부의 디테일 표현들이 훨씬 더 사실적이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컴퓨어AI를 쓰게 되면 무료기도 하고 아마 자기 입맛에 맞게 커스텀하기가 좀 더 쉽다, 이 정도로 조금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컴퓨어AI 사용을 해서 제 얼굴 학습된 로라를 사용해보고 온 사이 이 쥐팍 선생님의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제 간단하게 스튜디오에서 있는 프롬프트를 가져왔고 다른 옵션들은 그대로 가고 프롬프트 스트렝스 1, 시드 0, 그 다음에 압 퀄리티 100로 한 다음에 런으로 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말 쩌는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박명수 선생님 새로운 푸사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더 해봤거든요. DJ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찍었고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는 거죠. 트위스트 돼 있고 스탠딩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콘서트에서 찍은 이 G팍 DJ 모습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사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뱃살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AI가 알게 됐지? 저는 분명 얼굴 사진밖에 안 넣었는데 얼굴 사진을 보면 뱃살도 알 수 있다. AI는 정말 소름 끼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얼굴이 기울어진 사진을 제가 넣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기울어진 것들도 잘 표현을 하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시드 값을 조금 바꿔서 몇 개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버 아웃풋을 1에서 4로 늘리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은 되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시드 값이 조금 다를 경우 약간 얼굴 표현이 좀 덜 정확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래. 네, 오늘 영상은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고요. 플럭스로 모델들 직접 학습을 시켜봤죠. 그리고 그 학습된 모델을 직접 사용하는 법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리플리케이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직접 사용하는 법이 있었고 좀 빠르고 편하죠. 그리고 하나는 그 학습된 모델을 직접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다 설치해가지고 이 로컬에서 무료로 돌려보는 방법, 컴퓨어AI에서 돌려보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죠. 그러니까 컴퓨어AI를 쓰면 훨씬 더 커스텀하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로라를 넣거나 아니면 뭐 업스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베이스 이미지를 갖고 이미지 투 이미지 기법을 쓰거나 좀 더 컨트롤하기가 쉽죠. 그래서 조금 더 이 AI 모델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직접적인 목적을 갖고 뭐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하버스쿨 컴퓨아이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약간 그냥 재미로 그냥 뭐 몇 번 흥미 삼아서 이런 게 있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 리플리케이트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카드 등록해놓고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람 얼굴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되게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규제에 대한. 그래서 악용 사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나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플럭스 대부는 커머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상업적으로 만약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시려면 그 플럭스 대부 말고 한 단계 아래인 플럭스 슈넬이라는 그 모델을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업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면 플럭스 프로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 API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AI 모델 이미지가 있으면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